타이핑을 치다가도 오른손 검지만으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하니까 오른손의 이동 반경 자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덕분에 마우스를 잡을 때 느껴지는 손목의 피로도도 확실히 줄어듦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 주변 직장인 친구들이 마우스 손목 스트레스 때문에 손목 아파서 버티컬 마우스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버티컬 마우스 대신에 이 키보드를 먼저 한 번쯤은 소개를 해주곤 해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다. 왼손으로 마우스 하기 힘들잖아. 힘들 거야. 그럴 때 이 빨콩이 있다? 이거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남성분들에게 이 키보드는 혁명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내 채널은 그런 채널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공대 감성 끝판왕, 그러면서도 실용성도 끝판왕, 싱크패드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 내돈내산 3개월 실사용 후기입니다. 저도 직장인이기도 하고 주변에 직장인 친구들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바라보고서는 타이핑 치고 마우스 잡고 이러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다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를 사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버티컬 마우스 대신에 이 키보드를 통해서 손목 통증을 조금은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이 빨콩 덕분이죠. 어감이 이상하다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더 남살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구매를 하시면 이러한 박스로 배송이 올 거예요. 심플하죠? 그리고 박스를 뜯으면은 이 키보드 본체랑 이쪽에 USB A to C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뭐 설명서 말고는 없습니다. 구성품 정말 간단하게 키보드, 케이블, 끝이에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근본 노트북의 끝판왕인 IBM 시절 싱크패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근본이 넘치는 제품인 만큼 예전에 7열 키보드 배열 시절과 같이 울트라나브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저는 그냥 오늘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라고만 부를게요. 전체적으로 컬러는 블랙에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레노버 마크가 살짝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싱크패드가 각인되어 있어요. 애플의 매직 키보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와 같이 미니멀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둘이 같이 보면 텐키리스이고 펜타그래프이고 그러면서도 이 빨콩과 마우스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성은 챙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면 보도록 할게요. 뒷면은 내 모퉁이에 밀림 방지를 해주는 고무판들이 돌출되어 있고 가운데에도 돌출 고무판이 하나 더 솟아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이 과도하게 눌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뒷판 상단 부분에는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붙어 있는데 높이의 단계를 조절해 줄 수는 없고 다리를 펼치냐 안 펼치냐 이 차이만 둘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도 그렇고 키보드를 평평한 상태에서 타이핑 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다리는 펼치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측면에는 전원키가 위치해 있고 윗부분에는 블루투스 연결과 무선 동글을 오갈 수 있는 토글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키보드인 만큼 윈도우 모드, 안드로이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변환키도 내장되어 있어요.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매직 키보드처럼 얇다라는 건 아니지만 미려하고 슬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단자는 USB Type-C입니다. 사실 저는 이 키보드를 어디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전작인 유선 버전인 1세대를 구매해도 됐거든요. 2세대 모델의 반값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긴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품은 단자가 마이크로 5핀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도저히 마이크로 5핀 제품을 제 손으로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USB Type-C를 채택하고 있는 무선 2세대 제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USB 단자 옆에는 동글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동글을 꽂아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글 분실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460g 정도로 200g대의 매직 키보드나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이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로지텍의 MX 키스 미니가 500g을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 크게 납득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키보드는 항상 손에 들고서는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오히려 무게가 무거우면은 데스크 위에서 타이핑을 할 때 그 안정성도 조금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60g의 무게는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고 크게 문제 삼을 부분도 아니었었습니다. 싱크패드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포인트 스틱, 일명
빨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 콩알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문질러주면은 압력을 인식해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우스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빨콩 트랙 포인트를 처음 접한다면은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빨콩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은 작업할 때 훨씬 편리하고 손목 통증, 스트레스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타이핑을 하다가 마우스를 잡고 타이핑을 하다가 마우스를 잡고 타이핑을 하다가 마우스를 잡고 항상 이 오른손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몇 시간 이상 반복하는 작업하는 경우에는 손목 피로도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빨콩을 사용한다 치면은 타이핑을 치다가도 오른손 검지만으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하니까 오른손의 이동 반경 자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덕분에 마우스를 잡을 때 느껴지는 손목의 피로도도 확실히 줄어듦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 주변 직장인 친구들이 마우스 손목 스트레스 때문에 손목 아파서 버티컬 마우스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버티컬 마우스 대신에 이 키보드를 먼저 한 번쯤은 소개를 해주곤 해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컬 마우스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든 손목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신에게 맞는 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 히든 팁인데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남자한테 좋습니다. 남자한테 좋아요. 남자들 보통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영상 미디어를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그런 식으로 보지 마. 뭐 다 봐.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왼손으로 마우스 하기 힘들잖아. 힘들어. 힘들 거야. 그럴 때 이 빨콩이 있다? 이거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남성분들에게 이 키보드는 혁명입니다. 이 남성분들에게 이 키보드는 몸에 좋아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내 채널은 그런 채널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도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제품이 따로 건전지를 교체하는 방식은 아니고 속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USB Type-C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제품 스펙시트 상으로는 배터리 러닝 타임이 약 2달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서는 사용한 지 한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구매했을 때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충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동 절전 때문에 배터리 러닝 타임이 더 길어졌던 것 같은데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들이 하나같이 다 배터리 러닝 타임이 짧아서 은근 스트레스인 것에 비해서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는 배터리 스트레스에서 거의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소소한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타건감은 훌륭했습니다. 시나스 채널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키보드들의 키스트로크보다 훨씬 깊은 느낌이라서 쫀득하면서도 이 안정적인 타건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대신에 키스트로크가 깊은 만큼 갤럭시북 같은 얕은 키스트로크에 적응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적응하기 전까지는 조금 타이핑의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꽤나 크리티컬해요. 컨트롤 키가 가장 좌측 바깥쪽에 위치하는 최근의 일반적인 키보드 배열과는 달리 싱크패드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는
펑션 키가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칠 때 컨트롤을 입력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컨트롤의 위치를 굳이 의식하고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항상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당연히 가장 바깥쪽을 입력하는 게 컨트롤 키인데 이게 가장 바깥에 펑션 키가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괜찮아졌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이핑을 하면서 조금은 의식을 하면서 펑션 키와 컨트롤 키의 위치를 살짝은 더듬은 다음에야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영 아쉽습니다. 이게 예전 클래식 랩탑 키보드들의 근본 배열이라서 IBM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는 점에서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싱크패드 노트북들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펑션 키 배열이 되어 있는데 노트북에서는 바이오스 설정을 통해서 펑션 키와 컨트롤 키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런 외장형 모델에는 펑션 키의 위치를 조정해줄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펑션 키는 특성상 키 매핑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펑션 키와 컨트롤 키의 레이아웃이 바뀌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적응에 애를 먹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나마 전작에서는 빠졌던 펑션 락이 다시 추가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손목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싱크패드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 3개월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쿠팡 최저가에 로켓 배송으로 국내 정품 받아보실 수 있고 제 영상에도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싱크패드 트랙 포인트 키보드 2세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